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부인과 가정을 버리고 격투기 챔피언이 불륜에 빠져 납치와 토막 살인을 저지른 충격적인 연쇄 살인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매춘녀에게 무엇 때문에 빠져들었는지 아이러니합니다. 1995년 6월 29일 광둥성 둔관시 펑강진에 사는 한 농부가 평소처럼 밭에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자신의 채소밭에서 피가 묻은 2개의 자루를 발견합니다. 당시 지역에서는 돼지 콜레라가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부는 양심 없는 사람이 병든 돼지고기를 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확인했을 때 돼지고기가 아니라 사람의 몸통이었습니다. 공안기관은 즉시 현장에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법의학 검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그곳에는 한 구의 시체가 아니라 2구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남성은 시신이 절단되어 몸통만 남아있어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여성의 시체는 약 40세 정도로 추정되며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법의학자의 조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고소득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는 두 사람의 피부가 매우 곱고 굳은 살이나 상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은 하이힐을 오랫동안 신었던 것처럼 발이 변형된 상태였습니다. 시신 주변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실종자 기록에서도 일치하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 여성의 사진으로 인근 지역을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공안은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를 바탕으로 일련의 추측을 진행했습니다. 1980년대 하이힐이 점차 유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성은 30대 초반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은 6, 70년대부터 하이힐을 자주 신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안기관은 여성 시체가 홍콩 사업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실종된 홍콩 사업가 신고가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30일 둔관시 탕샤진의 한 금속 공장에서 사장 쩐자한 씨가 3일째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쩐자한 씨는 홍콩 사업가였지만 남성이었습니다. 공안기관은 피해 남성이 홍콩 사업가 쩐자한 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안기관은 쩐자한 씨의 가족에게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청했고 그의 아내는 신체 특징을 통해 자신의 남편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여성은 쩐자한 씨의 사업 파트너 천지원 씨로 밝혀졌습니다. 쩐자한 씨 아내에 따르면 6월 27일 쩐자한 씨가 갑자기 집으로 전화를 걸어와 두려운 목소리로 80만 위안의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답니다. 그는 아내에게 선전의 샹그릴라 호텔로 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쩐자한 씨는 여러 번 강조하며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제 시간에 돈을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쩐자한 씨의 아내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아버지와 사업 파트너 천지혜원 씨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천지혜원 씨는 30대 초반으로 10여 년간 사업을 해오며 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녀는 쩐자한 씨의 아내를 대신해 샹그릴라 호텔로 가서 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호텔로 갔던 그 길은 마지막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범인은 쩐자한 씨를 납치하고 80만 위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천지혜원 씨가 자진해서 돈을 전달하러 갔지만 결국 범인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공안기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법의학자가 추가 부검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주먹으로 한 방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은 사건을 담당한 형사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몇몇 형사들은 몇 가지 무술을 알고 있었지만 한 방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 범위가 더욱 좁혀졌고 범인 중에는 무술 고수나 뛰어난 운동선수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쩐자한 씨는 사업을 크게 벌였지만 애인이 10명 이상 있었습니다. 쩐자한 씨 지인의 정보에 따르면 쩐자한 씨의 애인 중에 샤오 мя오미아오가 어떤 운동선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쩐자한 씨는 샤오와 헤어졌습니다. 이러한 단서를 바탕으로 수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우선 샤오를 조사하기로 합니다. 샤오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보안 요원에 따르면 큰 체격의 남성이 자주 샤오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파트 규정상 밤 12시 이후에는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 보안 요원은 남성과 충돌을 겪었습니다. 보안 요원은 무장 경찰 부대에서 퇴역한 사람으로 실력이 꽤 좋았지만 그 남성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공격 만에 보안 요원은 그 남성에게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 남성은 선전 경찰학교 출신이라고 말했답니다. 이 정보로 수사 범위는 더욱 좁혀졌고 공안 기관은 신속히 선전 경찰학교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학교의 코치인 차오 리푸가 며칠째 실종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사진을 보고 확인한 결과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공안 경찰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차오 리푸는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오닝성 다롄 출신으로 1964년생이며 당시 31세였습니다. 차오 리푸는 키가 1m 80cm가 넘고 체격이 매우 강한 인물로 미들급 중국 전통 격투기 챔피언을 여러 차례 차지했으며 세계 챔피언 타이틀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선전 경찰학교의 코치들의 말에 따르면 차오 리푸는 한 방에 성인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발차기는 더욱 강력하여 약 68kg 무게의 샌드백을 몇 미터나 날려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은 그의 발차기를 절대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차오 리푸는 경찰학교에서 일하는 것 외에도 직접 학생을 가르치며 제자를 받았고 나이트클럽에서 경호 역할도 했습니다. 그의 월 수입은 40만 위안 이상이었습니다. 1990년대 이 정도 수입은 이미 성공한 사업가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차오 리푸는 선전에 자신의 가정을 두고 있었으며 그의 아내는 유치원 교사로 26세의 젊고 아름다우며 매우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고 가족은 매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차오 리푸의 살인 동기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나 가정 문제 때문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1964년 산동에서 태어난 차오 리푸의 가족은 매우 가난하고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차오 리푸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는 길거리에 노점상을 했으나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했습니다. 이후 차오 리푸의 아버지는 두 아들을 데리고 다롄으로 가서 친척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친척은 대령공안대학의 무술 코치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두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며 무술을 배우도록 친척에게 보냈습니다. 차오 리푸는 18세쯤 되었을 때 이미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의 격투기는 강력하기 때문에 대령공안대학을 대표하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차오의 외모를 보면 키, 피부, 외모 모두 차오 리푸의 아내보다 못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녀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오 리푸는 샤오를 만난 후 마치 홀린 듯이 그녀의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운명이라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다지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샤오가 차오 리푸에게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입니다. 아마도 샤오가 남성을 조종하는 능력은 외모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차오 리푸는 유망한 미래가 있었지만 그것은 한 여성의 손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샤오는 1975년 칭하이성에서 태어난 이후 부모님을 따라 간수성 란저우에서 살았습니다. 샤오는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여성입니다. 1994년 19세였던 샤오는 직장 경험이 부족하고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선전으로 가서 나이트클럽 매춘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쩐자온이라는 사장과 차오 리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차오 리푸는 매춘부를 그만두고 쩐자온 사장과 헤어지라며 자신을 믿고 함께 하자고 말했습니다. 샤오는 성격이 까다롭고 거칠었으며 차오 리푸와 함께 하기로 결정한 샤오는 그동안 수모를 당했던 나이트클럽의 여성 매니저를 혼내주라고 요구했습니다. 차오 리푸는 샤오의 말에 복종하여 다른 두 친구를 불러 매니저를 납치하고 매니저의 집에서 30만 위안 이상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샤오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성 매니저에게 은행에서 20만 위안을 더 인출하라고 요구했고 차오 리푸의 동료 팡칭중이 은행으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여성 매니저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은행에서 광둥어로 직원과 대화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도착하여 팡칭중을 체포했습니다. 팡칭중과 여성 매니저가 돌아오지 않자 샤오와 차오 리푸는 일이 터졌음을 깨닫고 황급히 도망가려 했습니다. 샤오의 주도로 차오 리푸는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동료 동유와 공모하여 전자원 씨를 납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몸값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전달한 천지원과 전자원 두 사람을 살해한 것입니다. 처음에 차오 리푸는 두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지만 샤오의 부추김에 못 이겨 결국 주먹으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차오 리푸는 경찰 학교에서 일했던 만큼 어느 정도의 반수사 경험이 있었고 공안기관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천지혜원을 살해한 것도 샤오의 아이디어였는데요. 차오 리푸는 여자를 때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샤오의 계속된 요구에 차오 리푸는 어쩔 수 없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세 사람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샤오의 고향 간수성 란저우시였습니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세 사람은 또 다른 살인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샤오는 알고 지내던 간수성의 다른 사장을 유인했으며 차오 리푸는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란저우에 돌아온 세 사람은 공안기관의 추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샤오는 엉뚱하게도 가구를 둘러보며 차오 리푸와 함께 란저우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망은 그들을 놓치지 않았고 세 사람이 란저우에 돌아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공안기관은 샤오의 행적을 신속히 파악했습니다. 1995년 7월 8일 오후 샤오가 가구를 보러 가는 도중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거만한 태도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샤오가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차오 리푸가 의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공안은 서둘러 샤오의 거처에 숨어있는 차오 리푸를 체포하기로 결정합니다. 차오 리푸의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감안하여 란저우 공안기관은 체포 작전에 8명의 건장하고 무술 실력이 뛰어난 형사를 선발했습니다. 8명의 형사는 차오 리푸에게 반항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한 번에 침입하려는 계획이었고 건물 아래에는 수십 명의 무장 경찰과 공안 요원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상부에서는 가능하면 생포하되 필요시에는 발포를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문이 단단해서 첫 번째 시도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이 두 번째 시도로 문을 열었을 때 차오 리푸는 침대에서 뛰어올라 형사들에게 발차기를 시도했습니다. 가장 앞에 있던 형사 두 사람은 매우 민첩하여 차오 리푸의 발차기를 보고 즉시 피했습니다. 차오 리푸는 점심에 술을 몇 잔 마셨기 때문에 평소보다 동작이 느려졌습니다. 이때 형사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신속히 차오 리푸를 포위하여 결국 그를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2명의 형사가 차오 리푸에게 달려들어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다른 형사들도 몰려들어 마치 인간 피라미드처럼 차오 리푸를 아래에 깔았습니다. 이때 차오 리푸는 저항을 포기하지 않았고 8명의 형사들이 차오 리푸와 격투를 벌인 끝에야 결박할 수 있었습니다. 차오 리푸는 직설적인 성격으로 모든 것을 진술하겠다고 했습니다. 차오 리푸는 신속한 수사에 매우 감탄하며 훌륭한 형사팀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차오 리푸가 머문 곳을 수색하던 형사들은 엽총과 단검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체포 과정에서 차오 리푸가 엽총이나 단검을 사용했다면 체포 작전에 나선 형사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샤오의 신문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샤오는 모든 책임을 차오 리푸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단지 협조했을 뿐이고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샤오의 집에 가서 작물과 부정한 돈을 압수하려 할 때 샤오의 어머니는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며 그 돈은 딸이 사업을 해서 번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오 리푸와 샤오 그리고 공범 2명은 3명의 살인, 납치, 강도, 협박, 시신 유기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95년 11월 24일 차오 리푸, 샤오 мя오мя오, 팡충칭 동의 4명의 범죄자는 총사령이 집행되었습니다. 평소에 눈물을 보이지 않던 차오 리푸는 사형 집행 전날 오열하며 후회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고 합니다. 체포된 지 5개월도 안 되어 사형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유망한 미래가 있었지만 그것은 한 여성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의 행동은 어쩌면 차오 리프 자신만이 아는 부분이라 안타까울 뿐입니다. 피해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